대기업 부장 출신 55세, 퇴직 후 고시원 생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살다 보면 누구나 난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싶잖아요. 회사에서 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면 퇴직 후 내 삶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특히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 정도면 주변에서 당신은 걱정 없겠다라고 말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실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 부장 출신 55세, 퇴직 후 고시원 생활이라는 문구가 잘 보여주듯이 안정적으로 보이던 인생이 순식간에 꼬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회사에서 받던 월급은 끊기고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 부양 비용, 계속 오르는 생활비 등을 감당하려다 보면 어느새 주머니 사정이 바닥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퇴직금으로 한 번에 큰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 대한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고 전월세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고시원 혹은 그보다도 열악한 환경에 놓이기도 하죠. 왠지 남의 얘기 같아서 나는 아니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가까이에 존재하는 일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남일 같다가도 내일이 될 수 있는 은퇴 후 삶의 급변을 3가지 사례로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대출 부담과 자녀 교육비에 허덕여 퇴직금도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첫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30여 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박모 씨 이야기예요. 한 달에 꽤 넉넉한 급여를 받으니 아이들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고요. 집도 남들보다 일찍 장만했지만 빚이 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회사에 있을 때 박 씨는 내가 대기업 부장인데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출을 더 받아서 큰 집으로 이사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자녀가 유학을 원하자 퇴직금을 미리 땡겨서 학비 일부를 보태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와 보니 어디선가 또 월급만큼 매달 돈이 들어올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게다가 자녀 유학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은근히 계속되어 온 대출 이자도 어마어마했죠. 퇴직금과 퇴직 후 단기적인 수입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다 보니 집을 팔아 전세로 옮겼고 그 전세 보증금도 남은 빚을 처리하는데 대부분 써버려서 결과적으로는 고시원까지 가게 됐다고 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살짝살짝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지출이 모여서 생기는 파국이죠. 내가 뭐 대단한 직장 다녔으니 다 잘 풀릴 거야 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도전 정신은 좋았지만 무작정 창업했다가 빚만 남았어요. 두 번째 사례는 50대 중반에 창업의 꿈을 품고 회사에서 조기 퇴직한 최모 씨의 이야기예요. 회사 생활에서 경력을 쌓았으니 자기만의 비즈니스가 분명 잘 될 거라고 확신했죠. 옆에서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난 대기업 임원급까지 해봤어. 이 정도 시장 조사면 되라는 자만이 없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주변 동료나 지인들이 투자하겠다고 나서기도 했고 퇴직금과 어느 정도 모아놓은 자산이 있으니 확실히 성공할 것 같았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창업해보니까 사업은 회사 다닐 때와는 전혀 다른 영역이더랍니다. 대기업은 조직의 지원과 브랜드 파워가 크잖아요. 개인 창업은 그 모든 걸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한번 상품이나 서비스가 틀어지면 곧장 적자가 쌓이죠. 결국 몇 년을 버티다 보니 투자금도 바닥나고 개인 빚까지 늘어서 닥치는 대로 돈을 끌어와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명하다가 한순간에 부도가 나버렸고 개인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원래 살던 집도 처분에 충당했지만 빚잔치 후에 남은 건 작은 원룸 월세살이. 게다가 나이는 55세를 넘었고 시장에서는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지?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정도로 자책한다고 해요. 도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준비 없이 무턱대고 시작한 창업은 불안정한 노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이죠. 3. 부모님과 자녀 모두 책임지려다 결국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어요. 세 번째 사례는 이른바 더블케어 혹은 샌드위치 세대 문제예요.
김모 씨는 대기업에서 차장까지 올라갔다가 53세 즈음에 퇴직하게 됐는데요. 그 시기가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던 때와 맞물렸다고 합니다. 동시에 아이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유학을 고민하던 중이었고요. 김 씨는 부모님 요양비와 자녀 학비를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노후 대비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최우순위로 밀었죠. 그러다 보니 퇴직하고 나면 시간은 생기지만 정작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 뒷바라지 하다 보면 저축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퇴직금마저도 바닥나죠. 더구나 부모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자녀가 졸업 후 당장 취업이 안 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그 부담은 전부 본인이 떠안게 돼요. 결국 김 씨는 거처를 줄여서 작은 방 한 칸에서 생활하다 보니 고시원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은 힘들고 몸도 힘들지만 가족을 위한다는 책임감에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결과가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분명 회사 다닐 때는 연봉도 높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던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는 이유는 복합적이에요. 막연한 낙관주의 나 정도면 퇴직 후에도 무난히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 준비 없는 도전 갑작스럽게 창업하거나 투자하면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된 경우. 가족을 위한 지출 과다, 자녀 교육비, 부모님 부양비에 치여서 정작 자신의 노후 대비가 뒷전이 되는 경우. 중년 이후 재취업의 어려움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고 구한다 해도 젊은 시절만큼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 결과적으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은퇴 후 현실을 냉정하게 계산해 볼 것, 현재 월 지출이 얼마이고 은퇴 후에는 어디서 얼마나 수입이 날지 구체적으로 예측해 봐야 해요. 어떤 형태로든 안전장치를 마련, 꼭 창업을 하더라도 재무적심리적 플랜 B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최소 피해로 정리할지 가이드라인을 미리 잡는 게 좋아요. 가족 부양 계획에 균형감, 부모님과 자녀 모두 나만 믿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내가 무너진 뒤에는 아무도 도움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어느 정도 분담해야 해요. 노후 자금, 절대 손대지 말 것. 퇴직금은 가급적이면 안정적 운용을 우선 생각하고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위험한 투자나 충동적 지출은 피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현실이 녹록지는 않아요. 물가는 치솟고 정년은 짧아지고 대기업에서도 고연봉으로 오래 일하기가 어려워졌으니까요. 그래도 중요한 건 막연히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세월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가능한 대책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놓여있던 성공적 지위가 언제까지나 지속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받던 연봉, 사회적 인정, 대기업이라는 간판, 이 모든 것은 회사와 함께할 때의 이야기라는 거죠. 퇴직과 함께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걸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해요. 혹시라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돈이라도 매달 저축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커리어를 갈고 닦으며 안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불안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부터 대비하는 만큼 안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처음부터 고시원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미리 길을 찾아보는 것이니까요. 부디 남의 이야기로만 듣기 딱 좋은 이 사례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서로 응원하며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곧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높은 직급이나 연봉이 곧 내 미래를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는 사실. 이걸 잊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지혜로운 노후와 새로운 인생 이막을 그려갈 수 있을 거예요.